안녕하십니까, 한덕성능장 김부장입니다. 오늘은 칙칙한 현장이 아닌 산뜻한 카페에 와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카페에서 촬영을 하는 이유는 자동차 구매 시에 상태 점검 기록부를 받게 되는데요. 상태 점검 기록부에 대한 고객들이 보시는 방법,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실내에 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상태 점검 기록부를 왜 확인을 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상태 점검 기록부라는 거는 내가 살 차를 요약해서 종이에 담아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등록증에 대한 부분도 상태 점검 기록부에 담겨져 있고요. 카이스토리에 대한 부분도 상태 점검 기록부에 담겨져 있고, 실차에 관한 내용들도 상태 점검 기록부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꼭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보통 차량이 입고되게 되면은 등록증과 카이스토리 그리고 성능 체크지를 받게 되는데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실차를 점검 후에 성능지에 대한 체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등록증과 카이스토리를 가지고 성능지 처음에 보시면 1번부터 11번까지 작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번에 보시면 차명, 등록증의 차명과 같은지 확인을 하시면 되고, 차량 등록 번호, 차량 등록 번호도 차량 등록증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번 연식, 5번은 최초 등록일, 6번은 차대 번호.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차대 번호 같은 경우는 차 고유의 번호입니다. 차 고유의 번호이기 때문에 등록증과 상태 점검 기록부, 또 실차량, 이 세 가지의 차대 번호가 같아야 됩니다. 왜 같아야 하냐면 차량 등록증과 상태 점검 기록부는 차대 번호가 같은데 실차에 표기되어 있는 차대 번호가 다르다. 이 차는 도난 차량 또는 다른 주인이 있는 차량의 경우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해보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물론 자동차 등록 번호, 차명, 연식까지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변속기의 종류, 변속기의 종류는 5가지가 체크가 되어 있는데요. 최근의 차는 대부분 자동 또는 세미오토로 많이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본인이 사시는 차량이 자동인지 세미오토인지 수동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8번 사용 연료가 있는데요. 사용 연료는 최근에 전기라든지 수소 전기, 하이브리드가 추가가 되어서 자신이 구매하시는 차량이 정확한 연료가 뭔지를 아시고 성능지를 보셨을 때 같은 방향으로 체크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9번 원동기 형식, 10번 보증 유형. 이 보증 유형도 중요한데요. 보증 유형 같은 경우는 자가 보증이라는 체크란이 있고요, 보험사 보증이라는 체크란이 있습니다. 자가 보증이라는 것은 성능장 업체에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 옆에 칸 보험사 보증이라는 것은 성능장 업체에서 보험회사에 일정 비용을 내고 보험 처리를 해주는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회사 입장에서는 큰 금액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처리를 하는 것보다 보험사를 통해서 처리하는 게 고객 입장에서는 더 안전하고 좋게 다가오는데요. 최근 작년 6월부터 보증보험이라는 프로그램이 생겼는데요. 의무시화되기 때문에 1대1 거래나 리스 차량의 경우를 제외한 상사대 개인 거래는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저희 성능장 또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차량을 사시고 나서 문제가 생기면은 보험회사랑 통화를 하셔가지고 편하게 보험 처리를 받으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11번 사용 이력인데요. 주행거리 및 계기 상태. 보통 저희가 1년에 가장 적합한 주행거리 또는 보통의 주행거리를 2만 킬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행거리 및 계기 상태, 차량의 주행거리 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또는 그 킬로수가 연차에 비해서 많은지 보통인지 적음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차대번호 표기가 있는데요. 양호라고 되어 있으면 차대번호가 정상적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분명히 성능을 볼 때 등록증과 확인을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요즘 사진을 찍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상태 점검 기록부를 받게 되시면은 차량 앞면 사진과 뒷면 사진을 같이 받게 되시는데요. 이거는 이 차가 정말로 리프트에 올라가서 우리 쪽에서 검사를 했다를 알려주는 방법입니다. 차량의 뒷면과 차량의 앞면 차대 번호 그리고 주행거리를 저희는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배출가스, 그 밑에 튜닝, 특별 이력. 특별 이력과 용도 변경은 카이스토리를 보시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색상, 주요 옵션, 리콜 대상. 리콜 대상 같은 경우도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그 밑으로 넘어가서 모든 고객분들이 차를 사실 때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 사고, 교환, 수리 등의 이력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 건데요. 아마 차를 사시는 모든 고객분들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또는 집중 있게 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차량 그림이 나와 있고 숫자가 매겨져 있습니다. 1번이라고 하는데 숫자가 매겨져 있고 그 밑에 외판부 위에 1번을 보시면은 저희가 후드라고 써져 있죠. 이게 매칭이 되는 겁니다. 1번에 체크가 되어 있고 밑에 외판 부위 1랭크에 후드에 체크가 되어 있다면 이 부분은 작업을 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차량 모양에 기재되어 있는 숫자와 밑에 외판 또는 주요 골격 부위에 체크되어 있는 숫자를 확인해 보시면 이 부분이 수리가 되었구나, 작업이 되었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위에 별표가 되어 있는데요. 상태 표시 부호라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거 X 표시가 되어 있으면은 교환을 나타내는 거고요. 두 번째는 판금, 세 번째는 흠집, 네 번째는 요철, C는 부식, T는 손상입니다. 저희는 성능을 볼 때 손상이라든지 부식, 요철까지는 저희는 체크를 해드립니다. 흠집 같은 경우는 보통 체크를 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은 중고차 딜러분들께서 중고차를 매입을 하셔가지고 그 차를 그대로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품화라는 걸 시킵니다. 상품화라는 것은 내 상품에 대한 가치를 높이는 거기 때문에 분명 딜러들은 상품화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고차를 사러 가시게 되면 거의 새 차급으로 보시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고객님이 차를 사러 가셨을 때 가장 민감한 부분을 한번 건드려 보겠습니다. 민감한 부분이 어떤 거냐? 이게 바로 W에 대한 부분입니다. 판금. 판금이 왜 민감하냐? 어떤 성능장에서는 판금을 체크를 하지 않는 성능장이 있습니다. 또는 어느 성능장에서는 판금을 무조건 체크하는 성능장이 있고 어느 성능장에서는 A4지 이상 판금이 돼야지만 체크를 하고 어느 성능장에서는 손바닥 두면만 돼도 체크를 하고 딱히 규정된 범위가 없기 때문에 성능을 보는 성능 점검원의 재량에 따라서 체크가 되냐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는 것 자체가 민감한 부분을 건드려서 모든 성능 점검의 표적이 될 수도 있는데요. 고객들이 볼 때 조금 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영상에서 보여드렸듯이 도막 측정기를 이용해서 도막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최초 출고를 하게 되면은 도막 측정기로 측정했을 때 150을 넘지 않는 100 초반에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100 초반이라는 게 어느 정도의 두께인지 감이 안 오시겠지만 A4지 한 장이 보통 80에서 9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막 측정기의 단위가 마이크로 밀리미터이기 때문에 굉장히 얇은 두께를 측정하기 때문에 A4지 한 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퍼티, 저희가 보통 흔히 빠데라고 부르죠. 빠데라고 부르는데 퍼티라고 하는 제품이 들어가게 되면은 400 이상 측정이 됩니다. 400 이상이 측정이 되면은 기본적으로 100 그리고 퍼티 400 또는 300, 400 정도 해서 합이 500이 나오게 되잖아요. 500이 나오고 600이 나오게 되면은 판금이라는 표현 또는 그 단어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기준에서는 도막 수치가 500이 넘는데 손바닥 두면 정도면 판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부위가 작은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부분 판금 또는 미세 판금으로 성능제에는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민감하신 고객분이나 예민하신 고객분들은 7이 들어갔냐 들어가지 않았냐에 따라서 차량 구매를 선택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선택을 신중하게 하셔서 구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세부 상태로 넘어가서 14 주요 장치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차량을 리프트에 올려서 띄웠을 때 하부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자기 진단에서 원동기, 변속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차량에 입고되게 되면은 OBD를 통해서 진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단기를 통해서 상태가 양호냐, 불량이냐에 따라 체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동기 같은 경우는 작동 상태, 시동을 걸어놓은 공회전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느냐 또는 소음이 나느냐 라고 판별을 해서 양호 또는 불량을 체크하는 부분입니다. 오일 누유에 이제 로코암, 실린더 헤드 가스켓, 그리고 엔진 오일 팬, 또는 오일 유량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사실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느낀 점, 이것도 같습니다. 이것도 판금이랑 같은 부분인데 미세 누유가 있다 보니까 손님들이 봤을 때는 아 이건 누유 아니냐, 아 이건 미세 누유 아니냐 이렇게 보통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부위에 맺혀 있다.
라고 하는 건 저희가 보통 미세누유로 체크가 되고, 밑으로 흐르는 거는 누유라고 체크가 됩니다. 밑에 변속기도 자동 변속기, 수동 변속기 나눠져 있고요. 적정, 부족, 양호, 미세누유, 누유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고요. 동력 전달 같은 경우에는 클러치 어셈블리, 이제 수동을 얘기하는 거고요. 등속 조인트 같은 경우는 미션에서 축이 나와서 바퀴를 굴려주는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고요. 등속 조인트 밑에 이제 추진축 및 베어링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추진축 및 베어링 같은 경우는 FR 차량, 엔진은 앞에 있고 추진축은 뒤에 있는 이런 차량에 적용되는 체크란이고요. FF 타입 같은 차량에 엔진도 앞에 있고 구동축도 앞에 있으면은 체크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디퍼런셜도 같은 맥락이고요. 조향은 저희가 이제 핸들을 움직이는 모든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스티어링 펌프, 스티어링 기어, MDPS 포함. MDPS는 저희가 모터 방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래는 모터 방식이 나오기 전까지는 유압을 넣어서, 저희가 파워 오일이라고 하죠. 유압을 넣어서 유압으로 조정을 했던 거라면, MDPS는 모터를 달아서 모터로 밀어주기 때문에 유압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조금 더 발전된 기술이죠. 타이로드 엔드 및 볼 조인트, 요거는 사실 굉장히 나가기가 쉽습니다. 고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안에 그리스를 넣어서 조금 더 핸들이 편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소모품에 속하기 때문에 저희가 체크를 불량으로 하더라도 수리를 안 하시고 파는 딜러분들이 많기 때문에 꼭 체크를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동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브레이크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마스터 실린더, 브레이크 오일 누유, 내력 정치 상태, 그 다음에 전기, 발전기 출력, 이 부분은 양호냐 불량이냐는 체크란이 2개밖에 없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시고 판단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물론 성능지에 들어간 체크 사항은 모든 게 다 중요하지만, 거기서 조금 더 고객님들이 차를 보러 가셨을 때 또는 차를 구매를 하러 가셨을 때 꼭 체크하셔야만 할 사항들을 말씀드려 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실차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한덕성 공장 김 부장이었습니다.